언니 이거 봐봐. 이거 형부 아니야? 엄마 장례식 날 빈 상주석을 지키고 있는 저에게 경악스런 눈빛으로 동생이 다급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인이 내일인데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고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핸드폰에는 회사가 아닌 골프장 인증샷이 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영수증까지. 그날부터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뼛속까지 이를 갈았고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가신 시어머니 장례식 날 조의금이 쌓인 그 자리, 저는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빨랐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늦은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보낸 저의 문자, 내일 발인인데 언제 와요라는 짧은 한 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읽고도 답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장의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주 어르신은요? 곧 오실 겁니다. 급한 업무가 있으셔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거짓말은 생각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빈 상주석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출장 중이에요. 아마 오전에는 오실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입술이 마르도록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조문객이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날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빈소 안냉기가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8시쯤이었을까요? 동생 지민이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지민이가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도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떠 있었습니다. 골프장이었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오른쪽 상단에는 위치 태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용인의 모 골프장. 개시 시간은 어제 오후 3시. 엄마 발인 전날 오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건 손만이 아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지민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일어서서 절을 하고 앉아서 인사를 받고 또 일어서서 배웅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10시가 넘어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문자가 왔어요. 회의 중, 나중에, 세 글자, 회의 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오지 않았어요. 상주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저는 혼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빈소를 찾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이 하얘져 있었어요. 너무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거죠. 저녁 6시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뒤에야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입술만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까 무심코 깨문 자국이었죠.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울면 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빈소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 비용, 꽃 비용, 식사 비용, 날짜와 금액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오늘 기록을 시작합니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빈 상주석을 응시하며 다짐했어요. 체면을 지키느라 진심을 잃어버린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치욕을,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정산하겠다고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 저를 맞이했어요. 도연은 장례식장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다 냉장고 옆면에 붙어 있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떼어냈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월 10일 저녁 8시. 엄마 발인 전날 밤이었죠. 금액은 38만 원. 두 사람 분의 식사였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놓인 도연의 지갑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한 장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영수증의 카드 번호 뒷자리와 일치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도연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긴 뭐야? 영수증이잖아. 리조트 레스토랑이요. 엄마 발인 전날 밤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접대 골프였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은 거야. 이 카드는요? 어머님 카드로 왜 결제했어요? 내 카드 한도가 막혀서.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도연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결제 시간을 다시 확인했어요. 저녁 8시. 발인 준비를 하던 그 시간에 남편은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새 노트를 만들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 첫 번째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1-1. 골프장 위치 태그. 10월 10일 오후 3시. 두 번째 항목을 이어갔어요. 1-2. 리조트 레스토랑 결제. 10월 10일 저녁 8시. 시어머니 명의 카드 사용.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사실만 기록했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올려다 봤어요. 작동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죠. 먼지가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고장났던 거지?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형 카메라, 실시간 영상 저장, 배송은 내일 오전까지 가능했어요.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영수증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리조트 이름, 결제 금액, 시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진실을 버린다면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는 건 빈 껍데기 뿐이겠죠.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결심이었습니다. 메모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추가했어요. 1-3. 현관 카메라 고장. 새 카메라 설치 예정. 10월 12일.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거라고요. 침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마 휴대폰을 보고 있겠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증거 목록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나하나 모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고 나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뒤집는 순간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젖어서 반쯤 찢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 입장권이었죠.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10월 9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세탁기를 돌리다 문득 필터가 생각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필터 뚜껑을 열었어요. 손을 넣어 쓰레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보풀과 실밥 사이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물에 젖어 흐물흐물했지만 숫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금액 부분만 겨우 보였습니다. 12만 원.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료로 보였죠. 종이 조각들을 키친타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선풍기 바람에 말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글씨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날짜와 시간까지 읽혔어요. 메모 앱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2-1. 리조트 티켓 조각. 10월 9일. 2-2. 부대시설 영수증 조각. 12만 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의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최근 영상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10월 10일 오전 11시. 골프장 입구를 지나는 영상이 있었어요. 화면에 찍힌 톨게이트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용인 방향. 출장이라던 대전 방향과는 정반대였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올라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혜진이는?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최근에 카드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드? 아니, 없는데. 왜?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2-3. 시어머니 카드 분실 신고 없음. 확인 완료.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도연이 숟가락을 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출장 일정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나중에 경조사비 정리하려고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캘린더 앱을 열어 보여줬어요. 10월 10일 칸에 대전 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캡처해도 돼요?
왜 그런 것까지? 정리하려고요. 회사 경조사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돌려줬어요. 밤에 캡처한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했어요. 스크린샷 생성 시간이 오늘 오후 6시였습니다. 방금 만든 거였죠. 메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4 캘린더 조작 정황. 스크린샷 생성 시간 10월 13일 오후 6시. 서재 책장을 열었습니다. 가계부가 꽂혀 있었어요. 지난 1년치를 펼쳐 항목별로 훑어봤습니다. 접대비가 유독 많이 늘어난 달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어요. 선물비도 함께 급증했죠.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과거 패턴 확인. 8월 접대비 및 선물비 급증. 책상에 앉아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표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증거 종류.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습니다. 증거는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이미 접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어. 지금 병원이야.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에요. 윤설아 씨. 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설아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설아입니다. 인사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 리조트 로비였어요. 도연과 함께 갔던 가족여행. 체크인을 기다리며 앉아있을 때 프런트 직원 중 한 명이 이쪽을 보고 미소 지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일하시다가 오셨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간병센터에서 파견 나왔어요.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서요. 지인이요? 네. 도연 씨가 직접 연락 주셨어요. 설아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편안함이 흘렀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설아가 능숙하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각도를 조절하고 이불을 정리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돌봐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카드 어디에 보관하세요? 설아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제가 대신 물었습니다. 병원비 결제할 일이 있어서요. 보호자분 명의로 해야 해서요. 제 카드로 하면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설아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제가 할게요. 영수증도 제대로 챙겨야 하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말다툼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병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계약서 사본 좀 주실 수 있어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설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계약자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아니었어요. 보호자 대리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식 양식 맞나요? 네, 센터에서 쓰는 기본 양식이에요. 설아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밤 9시쯤 병실에서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돌아가는 길에 도연과 설아가 복도 끝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이번엔 진짜. 설아의 목소리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침대에 물통을 놓다가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어요. 침대 아래 구석에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USB였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병원에 남았어요. 서재 책상에 앉아 USB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구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전문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3-1 간병인 윤설아 1년 전 리조트 프런트 직원으로 추정 3-2 간병 계약서 보호자 대리인 표시 정식 양식 의심 3-3 USB 발견 파일 손상 복구 필요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 간호사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리허설을 했어요. 어떻게 물어야 자연스러울지,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간호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명찰에 오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잠깐만요. 윤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801호 보호자인데요. 간병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궁금하신 점이요? 윤정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간병비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직접 결제하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간병센터에서 일괄 청구하는데 직접 하시려면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이중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나요? 윤정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가끔요. 시스템 오류로요. 확인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내역서 받으실 수 있어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 말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간병비 내역 발급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 간병비 15만 원. 그 바로 아래 같은 날짜에 또 다른 항목이 있었어요. 간병 추가 수당 10만 원. 같은 날 2번 청구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병원비는 제 카드로 할게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도요. 도연이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결제를 제 카드로 했습니다. 약값, 검사비, 식사비, 영수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았어요.
가방 안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밤 10시 도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요? 10시가 넘었는데요. 곧 올게. 도연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밤 10시 15분. 캘린더 앱에 표시했어요. 시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도연의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2시간 40분이 지난 뒤였어요. 캘린더에 또 표시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가고 새벽 1시쯤 돌아왔어요.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8월의 기록을 확인했어요. 도연이 늦게 귀가했던 날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9월에 잠깐 줄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리조트 영수증 날짜와 겹쳤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시간대별 동선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출발 시간, 귀가 시간, 소요 시간. 표를 만들어 채워 넣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을 맞춰 늘어섰어요.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영수증 묶음은 두꺼워졌고 캘린더의 표시는 늘어났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으는 거였어요. 감정 대신 숫자를 택했습니다. 눈물 대신 기록을 남겼어요. 밤마다 책상에 앉아 파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어요. 제 언어는 이제 숫자였습니다. 정확하고 차갑고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 USB를 들고 복구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컴퓨터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복구 가능할까요? 기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 걸립니다. 급한데 내일까지는 안 될까요? 내일 저녁까지 해드릴게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차민서 변호사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민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관련인데요. 먼저 증거를 모으고 싶어서요. 증거요?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습니다. 민서가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를 앞에 놓았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으세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 기록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민서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민서가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 전체, 위치 기록, 계약서 원본, 병원비 명세서. 이 정도면 좋겠네요. 받아 적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민서가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려고요. 사무실을 나오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 복구 전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가게로 갔어요. 일부 복구했습니다. 기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이미지 파일 2개, 문서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열었어요. 호텔 체크인 화면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어요. 9월 23일. 두 번째 이미지는 간병 스케줄표였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밑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USB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들을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세 군데에 해뒀어요. 다음 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리조트 이용 내역 증빙을 받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마치고 요청을 전달했어요. 가맹점 상세 내역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받을 서류 목록이 늘어났어요. 도연의 차량 관리 서류를 찾았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후 10월 내역을 확인했어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용인 톨게이트 통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캡처했습니다. 출력도 해뒀어요. 밤이 되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모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USB 복구 파일, 카드사 증빙 요청 완료, 하이패스 내역 확보,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하나씩 체크되어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파일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증거 모음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안에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밤은 탐정의 밤이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모았어요. 분노는 나중을 위해 남겨뒀습니다. 지금은 그저 기록하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최종 정리본이었습니다. 아직 채워 넣을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모아갈 거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맞춰졌어요. 밤 11시 병실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설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았어요. 비공개는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그 로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도연과 함께 갔던 리조트였죠. 게시물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일상 사진들이었어요. 멈췄습니다. 9월 중순의 게시물이었어요. 야간 근무는 정말 힘들다. 짧은 글귀 아래 병원 복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게시 시간은 9월 23일 밤 11시였어요. USB에 있던 호텔 체크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9월 23일. 모순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설아의 이름을 쳤습니다. 취업 관련 사이트가 나왔어요. 경력 후기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용인 리조트 프런트에서 1년 근무했어요. 계약직이라 힘들었지만 작성 날짜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간병센터 관련 글들이 보였어요.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메모 앱에 기록했습니다. 4-1 설아 SNS 프로필 리조트 로비 배경 확인 4-2 9월 23일 야간 근무 게시물과 호텔 체크인 시간 불일치 4-3 작년까지 리조트 프런트 근무 올해 3월부터 간병센터 다음 날 오후 병실에서 설아를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을 드리고 이불을 정리하고 체온을 재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달력 체크하셨어요?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했어.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포인트 전화는요? 나중에 얘기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암호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녁 때 설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꺼내는 순간 가방 안이 보였어요. 작은 키 케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리조트 로고가 새겨진 케이스였어요. 설아 씨, 물 좀 더 가져다 주실래요? 네, 금방요. 설아가 자리를 떴습니다. 가방은 의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확인했어요. 보조 배터리, 수첩, 키 케이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아가 물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도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며느님. 어머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요.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도연과 설아가 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해. 요즘 이상하게 자꾸 물어봐.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엔 진짜 들키면 안 돼요. 걱정 마. 발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멈췄어요.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며느님. 산책하세요? 네, 다리 좀 풀려고요. 태연하게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모 앱에 방금 들은 대화를 적었어요. 4-4 복도 대화 내용. 조심 들키면 안 돼. 등의 표현 확인.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어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설아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직원에서 간병인으로,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친절한 며느리로 남을 거였어요. 경계를 낮추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기록할 거였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에 용인 리조트 관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운받아 열었습니다. 객실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는 9월 23일. 동반자 이름란에 알파벳이 보였어요. 윤에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윤설아. 이니셜이 일치했어요. 메일 본문에는 짧은 문장만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프런트 직원 올림. 누군가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마 설아를 알고 있는 직원이겠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했어요.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오후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회신이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카드에 대한 조회 결과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분실 신고 내역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분실 신고가 없었다는 건 카드 사용이 정당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허락을 받고 썼거나 아니면 몰래 썼거나 시어머니께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셨으니까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보호자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복도 CCTV 열람 신청하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분실물 때문에요. 며칠 전 복도에서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직원이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이틀 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직원이 날짜와 시간을 물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요.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요. 영상이 빨리 감기로 재생됐습니다. 멈췄습니다. 10월 19일 밤 11시 40분. 도연과 설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이 부분 캡처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캡처해 줬습니다.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대화 내역을 스크롤했어요. 거래처 담당자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10월 중순의 대화였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뵙죠.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주세요. 네, 11월 15일로 잡을게요. 11월 15일. 도연이 접대 골프라고 했던 날은 10월 10일이었어요. 한 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파일명에 날짜를 넣어 저장했어요. 집 현관에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하나씩 봤어요. 10월 20일 새벽 1시 20분. 도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리조트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아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모든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타임라인을 맞췄어요. 리조트 객실 예약, 동반자 이니셜, 카드 분실 신고 없음, 복도 CCTV에 두 사람, 거래처 일정 불일치, 심야 귀가 영상,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각 증거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표로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거짓말도 체면 차리기엔 너무 허술했다고.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조용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백업 드라이브에 모든 걸 복사했어요. 세 곳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빈틈없이 쌓였어요. 숫자와 시간, 장소와 이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메모를 열어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5-1 리조트 익명 제보, 동반자 유네스, 확인. 5-2 카드 분실 신고 없음, 카드사 회신 확보. 5-3 병원 CCTV. 10월 19일 밤 11시 40분. 도연 마이너스 설아 동선 일치. 5-4 거래처 일정 불일치. 11월 15일 예정. 접대 거짓말 입증. 5-5 현관 카메라. 10월 20일 새벽 1시 20분. 골프복과 리조트 쇼핑백.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어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새벽 5시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다른 한편은 차가웠어요. 오후 4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도연이 가장 큰 특실을 예약하려 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면 돼.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장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특실로 예약했어요. 모든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은 전부 따로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영정 사진을 놓았어요. 조화를 배치하고 상주석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꽃집 영수증, 관 비용 영수증, 식사 예약 영수증.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저장했어요. 밤 10시 집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복구 전문점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USB 파일 하나 더 복구됐습니다. 음성 파일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밤 11시까지 있어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전문점에 도착해 USB를 받았어요. 음질이 좀 안 좋지만 들을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잡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포인트 전환해. 여자 목소리, 설아였어요. 이번에도 들키면 끝이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파일을 복사해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변호사 민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긴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30분 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었어요. 이건 결정적이에요. 위법성은 어때요? 카드 부정 사용 정황이 명확해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음성 그대로 틀 수는 없겠죠? 직접 틀기보다는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제가 법률 검토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장례식장 간판 불빛만 깜빡였어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대가 열렸다고. 증거는 모두 모았습니다. 영수증도 녹음도 영상도 빠진 게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무대 위에 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조명과 마이크, 스크린과 의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 무대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잡을 사람도 저였어요. 도연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켰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6-1 시어머니 장례 특실 예약 모든 결제 내 카드로 진행 6-2 USB 음성 파일 최종 복구 어머니 카드 포인트 전환 들키면 끝 등 내용 확인 6-3 변호사 위법성 검토 완료 텍스트 정리 방식으로 증거 활용 가능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을 추가했어요. 무대 준비 완료 첫날 오전 조문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방에 조의금 봉투가 쌓였어요. 도연이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조의금 계좌 안내문 만들어주세요. 어느 분 명의로 하시겠어요? 제 명의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조의금은 현금으로 받는 게 맞아요. 장례식장 규정이에요. 계좌가 편하잖아. 아니요.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 장례식장 금고에 보관할게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있어 도연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오후 2시쯤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언니 왔어요? 설아야, 오랜만이다. 두 여자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제 친구들이에요. 아, 네. 오셔서 감사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어요. 용인 리조트 직원 명찰이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이름까지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어 상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게요.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이 봉투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조의금은 제가 관리할게요. 나중에 회계 정리해야 하니까요. 너 요즘 왜 이래?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가방 문이 열렸어요. 조문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내가 꼼꼼해서 든든합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연기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나간 뒤 도연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과하게 굴지 마.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의금 봉투를 하나씩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노트를 꺼내 정리표를 만들었어요. 조문객 이름, 소속, 금액, 봉투 전달 시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총 63건이었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 굳이 지금 해야 해?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해요. 도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 1시 도연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례식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직 직원이 졸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직원이 눈을 떴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오후에 가족회의 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터 빌릴 수 있을까요? 프로젝터요? 가능은 한데요. 예약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몇 시쯤이요? 내일 오후 3시요. 상가방에서 쓰게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예약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혹시 노트북 연결도 되나요? 네, HDMI 케이블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리 테스트해도 될까요? 지금요? 네, 내일 문제 생기면 곤란해서요. 직원이 프로젝터를 가져왔습니다. 상가방으로 들어가 벽에 설치했어요. 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벽에 떴습니다. 크고 선명했어요. 잘 되네요. 고맙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임라인 표가 떴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거. 모든 게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화면을 모두가 보게 될 거였어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프로젝터도 파일도 마음도 이제 남은 건 무대 위에 서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 8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였습니다. 제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도연이 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USB였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USB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파일이요. 무슨 파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해 봤어. 전부 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으고 있었어?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체크인 파일이 휴지통으로 갔어요. 증거라도 되는 줄 알았어? 또 클릭. 간병 스케줄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걸로 뭘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클릭. 음성 파일까지 삭제됐어요.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화면에서 모든 파일이 사라졌어요. 됐어. 이제 없어. 도연이 USB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증거 운운하면서 가정 망치지 말자. 응?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유하는 톤이었어요. 어머니 장례나 잘 치르자.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상가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클라우드였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라우드 폴더에 접속했어요.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화면, 간병 스케줄표, 음성 파일, 모두 백업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민서와의 메일함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로 보낸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진정됐습니다. 무릎에 힘이 돌아왔어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어요. 7-1 도현 USB 파일 삭제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7-2 클라우드 백업 파일 무사 확인 변호사 메일 첨부 파일 보존 확인 책상 위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쥐었어요. 그가 지운 건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를.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저 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뭔가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모든 파일 확인했어요. 잘 보관돼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예요. 준비 끝났나요? 네. 다 됐어요. 상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어요. 진짜 증거는 클라우드와 메일 안에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보여줄 파일을 최종 점검했어요. 슬라이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 동선지도, 증거사진, 텍스트 정리본.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지운 건 파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시작될 거였어요. 진짜 제 삶이. 둘째 밤 11시,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도연도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예식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친정엄마 사진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을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가방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쳤어요. 장례식장 비용, 관 비용, 꽃 비용, 식사 비용.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습니다. 총 510만 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임라인 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와 증거. 빠진 게 없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걸 보여주게 되겠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례식장 관리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후 3시 상가방 사용 확정됐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산실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디귿자 테이블로 준비하겠습니다. 인원은 몇 분이세요? 10명 정도요. 스크린은 정면에 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상가방으로 가서 공간을 살폈어요. 테이블이 놓일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터 각도를 계산했어요. 스크린이 보일 위치를 체크했습니다. 의자를 하나씩 옮겨 배치해 봤습니다. 도연이 앉을 자리, 형제들이 앉을 자리, 제가 설 자리. 리허설이었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먼저 체면의 비용부터 계산합시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할 말이었어요. 목소리 톤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전달하는 톤으로요. 다시 한번 말해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자를 만났고 어머니의 카드로 체면을 샀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복도에 나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동생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상가방에 와 있어. 무슨 일인데? 내가 시작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언니, 약속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어머니, 내일이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니?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예. 무너뜨릴 수 있겠니? 예. 후회하지 않겠니? 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고르게, 차분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엄마가 있는 곳도 저 어딘가겠죠. 엄마,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킬게요. 중얼거렸습니다. 울지 않고 당당하게.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점검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어요. 내일 사용할 영수증 묶음도 투명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이혼 협의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였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사인할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도연 앞에서 꺼낼 거였어요. 모든 걸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스르르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혜진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상가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형제들이었어요. 형과 남동생, 누나. 모두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조의금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현금 묶음들이었어요. 도연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정산하자. 손을 뻗어 돈 묶음을 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정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 스위치를 켰어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면의 비용부터 계산하려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HDMI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날짜마다 시간과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동선 지도였어요. 용인 리조트, 골프장, 병원. 세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엄마 발인 전날 오전 11시 용인 톨게이트 통과.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하셨죠? 대전 방향이 아니라 용인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골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인스타그램 스토리.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10월 10일 저녁 8시 리조트 레스토랑 결제. 38만 원. 영수증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카드 번호 뒷자리가 확대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누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만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병원 복도 CCTV 캡처였습니다. 도연과 설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밤 11시 40분. 간병인 윤설아 씨. 작년까지 리조트 프런트 직원이었어요. 화면에 설아의 SNS 프로필이 떠올랐습니다. 리조트 로비 배경이 선명했어요. 구인 사이트 후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경력이에요. 용인 리조트 프런트 1년 근무. 남동생이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음성 파일 텍스트였습니다. 도연 어머니 카드로 포인트 전환해. 설아, 이번에도 들키면 끝이야. 도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호텔 로비에서 녹음된 대화예요. 복구한 음성 파일의 텍스트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도연아, 이게 사실이야? 도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총 510만 원입니다.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도 제 카드예요. 총 280만 원. 또 다른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조의금, 우선 실지출부터 갚으세요. 조의금 묶음을 밀어냈습니다. 도연 앞으로요. 남은 건 어머니 명예에 맞게 기부로 돌립니다.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 바로 앞에요. 그리고 이건 도연이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자를 만났고 어머니의 카드로 체면을 샀네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조작이야. 믿지 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나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 이혼 협의서만 내려다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숨겨둔 파일을 꺼냈어요.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리조트 객실 예약 내역이었어요. 9월 23일. 객실 동반자 이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알파벳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네스? 누나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윤설아의 이니셜이에요. 리조트 직원이 보내준 증빙입니다. 다음 화면. 은행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간병비 내역이에요. 10월 15일 병원 측에 15만 원 결제. 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날 윤설아 계좌로 10만 원 이체. 두 번째 줄을 가리켰어요. 간병비를 이중으로 받았어요. 병원과 개인 계좌로 각각. 남동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었어요. 찍지 마. 하지만 남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형, 누나 미안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에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결혼 3년 전 제 명의로 매입했어요. 대출금도 제가 전액 상환했고요. 형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공동명의 아니야? 아니요. 단독명의예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이 쓴 각서예요. 각서였습니다. 도연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본인은 혜진의 집에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을 쳐다봤어요. 도연아, 이건 변명할 수 없어. 형? 어머니 카드를 쓰고 장례 당일에 골프를 치고 간병인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더는 못 보겠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동생도 따라 일어났어요. 형, 혼자 해결해. 남동생도 나갔습니다. 방에 남은 건 도연과 형, 그리고 저와 동생 지민이었습니다. 형이 조의금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790만 원이네. 형이 말했습니다. 장례비 510만 원, 병원비 280만 원, 합계 790만 원. 조의금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정확히 맞네. 전부 가져가. 조의금 전부를요? 응. 내가 다 쓴 돈이잖아. 형이 일어섰습니다. 도연의 어깨를 한 번 쳤어요. 변호사 연락 기다려. 형도 나갔습니다. 방에 도연과 저, 그리고 지민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혜진아, 말하지 마세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혼 협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연 앞에 다시 놓았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법원에서 만나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서류를 모두 넣었어요. 가자, 지민아.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문을 향해 걸었어요. 혜진아. 도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닌 잘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오늘이 끝이었습니다. 거짓의 끝이자 진실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차를 몰았습니다. 친정엄마 산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꽃다발을 들었어요. 국화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잔디를 쓸어냈어요. 국화꽃을 한 송이씩 정갈하게 꽂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울지 않고 기록으로 싸웠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민서였어요. 혜진 씨,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정식 절차만 남았어요. 천천히 진행하면 돼요. 네. 서두르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도연의 형과 누나에게서였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누나 도연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됐어요. 지금은 엄마와 있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드 폴더를 확인했어요. 모든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영상이 백업되어 있었어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증거별로 정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었어요.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0월 27일. 정산 완료. 새로운 시작.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기록은 접을 때였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부드럽게 춤추듯 움직였어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고르고 차분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체면 대신 진심을 택한 첫 밤이었습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선택한 첫날이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울음을 접고 기록을 펼쳤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기록을 접고 이제 내 삶을 펼쳐.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혜진이로서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해방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